호루라기 재단의 유튜브 콘텐츠 휘슬 스토리 2023. 네, 오늘 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군인권 관련된 이야기를 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권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임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군인권센터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형남이라고 합니다. DP2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소감을 그냥 어떻게 보셨어요? DP 시즌2의 네. 이제 예고편을 보면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주인공 안준호가 하잖아요. 근데 DP1에서는 뭐라도 하면 좀 바뀔까라는 대사를 안준호가 해요. 이건 의심이죠. 네. 이 거대한 군대라는 구조 안에서 뭘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이제 시즌1에는 주로 탈영병들의 서사가 많이 나오고 시즌2에는 전체적인 서사 속에 이제 탈영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네. 탈영이라는 게 사실 탈영병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보는 거잖아요. 네. 일단 도망가 보자. 여기서 일단 빠져나가 보자. 그러면 내가 일단 살아서 여기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탈영이라는 어떤 소재를 이 드라마에서 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결국에는 잡혀오잖아요, 다. 네. 그리고 탈영병이 잡혀오면 탈영한 것이 탈영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될 뿐이지 탈영병이 탈영을 했던 이유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서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러한 역할을 주인공이 계속하면서 과연 뭘 한다고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면서 이제 사실 시즌1이 그냥 끝나게 되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뭔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즌1을 이렇게 마무리했었던 네네.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시즌2로 넘어가면서 뭐라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장치들이 드라마에 계속 나오게 되고 또 근데 사실 시즌2도 끝날 무렵이 되면은 뭐라도 했는데 뭐가 참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잘 모르게끔 하면서 또 찝찝하게 끝이 나는 이런 게 사실 현실의 군대를 되게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군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질문 두 가지가 여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한번 바뀔까? 그리고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저는 이 두 가지 사이를 사람들이 오가면서 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군 생활이 가졌던 모양새도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DP가 너무 진짜 군하고 다르다. 너무 좀 옛날 군이다 저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DP에서 나오는 시기가 2016년 정도 되는 거 14년이죠. 예. 군대가 이제 60만에서 50만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이제 예를 들면 뭐 40만 정도 되는 35만 되는 병사들이 각각 자기가 경험한 군대의 경험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군인은 병사는 전혀 뭐 욕 한마디 안 듣고 전역하는 군인들이 2000년부터 생겨났거든요. 난 한 대도 안 맞았고 뭐 욕도 안 들었다라고 하는 군인들이 2000년부터 생겨났으니까 그러면 지금 23년이 지났으니까 군이 많이 좋아졌겠죠. 그렇게 좀 휴대폰도 쓰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안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 DP를 보면서 내가 경험한 군대하고 달라라는 시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모두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지 이 드라마에서 화면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요즘 군대를 잘 표상하고 있느냐 아니냐 저는 이건 되게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던 시절에도 주변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비교적 좋은 데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뭐 침대도 있고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던 시기가 딱 그 윤일병 사건 한 달 뒤였기 때문에 저는 2등병으로 입대를 하고 나서 정말 저한테 아무도 말을 안 걸었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아예 접촉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올 때였고
화장실을 갈 때도 따라왔거든요, 선임이. 말은 걸지 않지만 혼자 화장실을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좀 불편스러웠습니다만 그 정도로 되게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있었던 건 다 사건들이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 바꿨지. 예를 들면 그 총기 난사 사건, 그 22사단에서 있었던 임병장 사건이거든요. 네. 현장 검증을 제가 들어갔어요. 현장 검증을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유족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변호사, 응급의학 전문의, 그리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계셨던 전직 조사관 2분, 어렵게 저희가 막 이틀 전에 법의학자 한 분 교수님을 또 모시고 팀을 짜서 이제 갔는데 변호인 말고는 못 들어온다라고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당시 사단장에게 저 전화를 했어요. 핸드폰을 했더니 작정하고 전속부관이 받고는 전속부관이라면 중위 계급이거든요. 중위 계급이 되게 뜰뜨름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뜰뜨름하게 틱틱거리면서 전화를 받는 거는 사단장이 시켜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제가 군단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8군단장인데 문을 열지 않으면 오늘 GOP 철책을 넘어가겠다. 왜냐하면 현장 검증에 전 언론사가 다 와 있었기 때문에 방송에 제가 철책 나가서 군사경찰 그 헌병이죠. 헌병 체포하시라고 군사시설을 너무 민간인이 무단 침입했으니까 수갑 채워 가시라고. 나는 뭐 수갑 채워서 데려가서 군사재판 받겠다라고 하니까는 좀만 기다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시 10분 전에 전화가 와서 들어가시죠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들어갔는데 당시 이제 임병장은 수갑 채워져 있었고 현장 검증할 때 이제 그 육군본부 간부들이 다 옵니다. 원스타들이 뭐 언론사도 있고 한데 몇 가지 쟁점을 알아냈어요. 네. 뭐냐면 엽서초에 응급 구조할 수 있는 부사관이 있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병력이 완전 무장을 하고 출동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GOP 언덕에서 소초의 생활관으로 진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45분 동안 진입을 못 했어요. 진입 못한 이유가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겁이 나서 못 들어간 거예요. 네, 네. 좀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게 위험한데 막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이제 총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사실은 이제 상황을 그쵸. 진압을 하러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1시간 45분 동안 못 들어갔고 군의관도 사실은 이제 밑에서 못 올라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총상 환자들이 쭉 발생했고 1시간 45분 뒤에 들어갔으니 뭐 1시간 45분 이상의 출혈이 있었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군의관이 도착하지 않고 비의료인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총상 환자들을 보게 되면 소리치거나 의식 있는 사람 먼저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의식이 없는 사람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인을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우리 응급의학 전문의께서 사인이 뭐냐라고 하니까는 3명인가 4명이 저혈성 쇼크, 즉 과다출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사실 하나 알아냈고, 그럼 왜 도대체 의무 헬기가 안 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으니 이제 국군 춘천 그러니까 그 춘천 항공대가 있어요. 항공 부대에서 의무 헬기가 떠야 되는데 연무 현상 때문에 당시 자동 항법 장치가 그 육군 헬기를 개조한 거라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 뜨니까 강원 119에다가 응급 헬기 구조 요청을 했는데 강원 119 헬기가 떴는데 네. 여기 GOP니까 군사작전 지역이란 말이에요. 허가가 안 난 거예요, 그럼? 항작사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한미연합사 뭐 또 받아야 되고 합참에 이제 허가도 받아야 되고 좌표도 또 찍어줘야 돼요. 여기는 그 GOP상 그러니까 GOP니까는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하니까 전화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왜냐면 다 보고한다고. 그러면서 부사관 한 명이 5분만 늦게 후송했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핸드폰 2개 갖고 들어가 하나 맡기고는 하나로는 제가
당시 JTBC 취했어요? 손석희 사장한테 전화를 했죠. 화장실 몰래 들어가서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뉴스 편성을 빨리 해서 저희가 나오자마자 제가 손석희 앵커랑 전화로 인터뷰를 한 게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그걸. 네, 네. 있더라고요. 저는 당시에는 되게 정제되게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그리고 현실은 되게 비참했다. 왜냐하면 들어가니까는 여기저기 이제 총기 흔적들이 이제 총구들이 이제 보이고 이제 뭐 피가 유혈낭자하니까 그걸 이제 다 덮어놓은 거예요. 그 천이 아니라 그 비닐로 된 어떤 그 우리 포장마차감이 있는 그런 걸로 다 덮어놨는데 이제 뭐 다 덮이겠어요. 이렇게 이제 갈색의 굳은 피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드셔봤죠. 그랬더니 이제 피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거기는 아비규환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은 사실 현실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군이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추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기정사실인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사실에 기반해 둔 드라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은 더 이제 비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